여러분 잠시 지금 집안을 둘러보세요. 많은 물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겁게 짓누르고 있나요? 오래된 서류함, 옷장 가득 채운 옷들,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의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60세 이후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모으고 채우는 삶이 아닌 비우고 나누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87%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물건을 30% 줄인 노인들의 불안감은 4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은 인생의 비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이자 유품정리사로 독거노인들과 함께 12년간 일하고 계신 김철수 씨의 경험담을 통해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로써 얻게 될 심리적 해방감, 관계의 회복,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이자 유품정리사로 12년간 일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2년 전 갑자기 돌아가신 외삼촌의 방을 정리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셨던 외삼촌은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물건들로 가득 채워 사셨습니다. 방 안에는 평생 모아온 신문과 잡지, 한 번도 뜯지 않은 가전제품 박스들, 십수년간 모아둔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만 가족들이 2주가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도 물건은 남는구나. 그리고 그 물건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이후 저는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유품정리사 교육을 받고 독거노인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자식들이 고생할까봐 걱정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걱정을 하면서도 물건 정리는 미루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이건 아직 쓸모가 있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현대 노인학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환경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 노년학 연구팀은 물리적 공간의 복잡성이 노인의 인지 기능과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됩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홀로 지내시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집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한 분의 75세 김춘자 할머니의 집에서는 손때 묻은 옛 사진첩과 수십 년간 모은 그릇들,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대부분의 물건을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82세 이명수 할아버지의 경우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그분은 30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모은 학생들의 편지와 교과서, 수업 자료를 창고에 가득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은 대부분 쓰레기로 취급되어 버려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는 그저 누군가에게 처리해야 할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작 물건에 쏟은 관심과 애정을 사람에게 쏟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노인학 연구를 바탕으로 60세 이상이라면 버려야 할 7가지 물건과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움의 과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지난해 만난 박영수 선생님은 아파트 한 방 전체를 서류 보관실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5년은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요라며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20년 전 서류까지 모두 보관하고 계셨다는 점이었죠. 정작 필요한 보험 만기 서류는 그 수많은 종이 더미 속에서 찾지 못해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보셨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퇴직 교사였던 이상철 선생님도 30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모은 모든 교환과 학생들의 작품까지 한 방을 가득 채워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걸 왜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씁쓸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정작 필요한 서류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2%가 중요 서류를 제때 찾지 못해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정리는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아 부동산, 상속 관련 서류를 제외한 5년 이상 된 영수증, 통장 명세서, 고지서는 과감히 버리시고 보관해야 할 서류는 보험, 의료, 재산, 연금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투명 파일에 넣고 라벨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디지털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상철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서류를 정리한 후 평생 모았던 서류가 이제는 한 서랍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니 마음까지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정리 과정에서 잊고 있던 소액 보험증서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김순희 선생님의 부엌 찬장은 그야말로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둔 비상약부터 5년 전 받은 건강기능식품까지 심지어 유통기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약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버리면 돈 아까워서요. 아직 반도 안 썼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김순희 선생님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웃에 사시는 정병철 선생님이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소화제를 복용하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을 생각하면 약품의 유통기한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생활용품도 오래되면 성분이 변질되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성분 변질로 인해 원래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로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정리는 부엌, 화장실, 서랍 등에 있는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의약품은 1년, 화장품은 개봉 후 6개월 1년, 식품은 유통기한을 엄격히 지켜 정리하세요. 앞으로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정말 다 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처럼 특정 날짜를 유통기한 점검의 날로 정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순희 선생님은 처음에는 많은 것을 버리게 되어 아깝다고 하셨지만 깔끔해진 공간을 보고는 이제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다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더불어 평소 잘 찾지 못했던 물건들을 쉽게 찾게 되어 일상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검토해 볼 것은 수십 년간 보관해온 기념품과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물건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추억과 감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미란 선생님은 세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만든 모든 작품, 편지, 학교 교과서까지 30년 넘게 보관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물건들을 보관하느라 방 하나를 완전히 희생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이제 다들 제 삶이 있는데 이걸 왜 모아두었나 싶어요. 윤미란 씨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인 강대철 선생님은 평생 여행을 좋아하셔서 가는 곳마다 기념품을 사오셨는데 그 수가 무려 500점이 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념품이 상자에 담겨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고 강대철 선생님조차도 어떤 기념품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념품과 추억의 물건들이 갖는 문제는 감정적 집착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강할수록 물건을 버리는데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과도한 물건은 그 추억을 즐기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추억의 물건 정리는 모든 기념품과 추억 물건을 한 곳에 모아 각 물건을 들고
이 물건이 정말 그 추억을 대표하는가를 자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소중한 것은 사진으로 남기고 가장 의미 있는 몇 가지만 선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작품이나 편지는 앨범이나 스크랩북으로 만들어 공간을 최소화하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외로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보관 중인 어린 시절 물건에 큰 애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미란 선생님은 결국 자녀들을 초대해 함께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몇 가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진을 찍은 후 처분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대철 선생님 역시 가장 의미 있는 여행 기념품 3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 학교에 기증하셨는데 이제는 거실 선반에 예쁘게 진열된 기념품들을 보며 그 여행의 추억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정영자 선생님의 옷장은 그야말로 작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자녀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부터 20년 전 유행했던 옷들까지 4개의 큰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복고풍이 유행이라 딸이 가져갈지도 모르잖아요. 정영자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웃었지만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오래된 옷을 보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과연 앞으로 입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제 어머니의 옷을 정리할 때 어머니가 언젠가 내가 입을까봐 보관했던 고가의 옷들을 제가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대가 달라지면 취향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매일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수백 벌의 옷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패션 연구가 조앤 크로닌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옷의 20%만 정기적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그저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옷과 액세서리 정리는 모든 옷을 침대나 바닥에 펼쳐놓고 자주 입는 것, 가끔 입는 것, 1년 이상 입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보세요.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옷들도 앞으로 1년 내에 정말 입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시즌별로 꼭 필요한 기본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어 그 외의 것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것은 한 개만 원칙을 적용해보세요. 검은색 정장이 5벌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영자 선생님은 처음에는 많은 옷을 정리하는 것을 꺼려하셨지만 결국 옷의 70%를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셨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이 10분에서 2분으로 줄었다며 만족해하셨습니다. 더불어 옷장이 비워진 공간에 취미 물품을 두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5번째로 정리할 것은 읽지 않는 책과 잡지들입니다. 이정훈 선생님의 서재는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의 교수 생활 동안 모은 전공 서적과 잡지, 그리고 취미로 모은 소설과 에세이까지 그 수는 3,000권이 넘었습니다. 이 책들은 내 인생의 일부이자 내 정체성이에요. 이정훈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책 중 실제로 읽고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스스로도 인정하셨듯이 대부분의 책은 몇 년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인 김혜정 선생님은 20년 넘게 여성지와 건강 관련 잡지를 한 권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습니다. 이 잡지에 있는 건강 정보가 언젠가 필요할까 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혜정 씨는 잡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읽지 않는 책과 잡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아직 못 읽은 책이 많아라는 생각은 자신에게 실패감을 안겨주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책의 소유는 오히려 독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으면 결정 자체를 미루게 되는 심리적 현상 때문입니다. 책과 잡지 정리는 모든 책과 잡지를 계속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 읽고 나서 처분할 것, 이제 필요 없는 것으로 분류해 보세요.
계속 소장할 가치의 기준은 정기적으로 참고하는 책, 특별한 감정적 가치가 있는 책, 희귀본이나 컬렉션 가치가 있는 책 정도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전공 서적이나 참고서는 디지털 버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잡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년 이상 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이나 전자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정훈 선생님은 결국 자신의 책 중 500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학 도서관과 제자들에게 기증하셨습니다. 그 후 책이 줄어도 지식이 줄어든 것은 아니더라며 오히려 남은 책들을 더 소중히 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김혜정 씨 역시 오래된 잡지를 정리한 후 먼지 알레르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찾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6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들입니다. 이진호 선생님은 은퇴 후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셨습니다. 골프, 낚시, 목공, 도예, 그림 그리기까지. 문제는 각 취미를 시작할 때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지만 대부분 열정이 금방 식어 장비만 집 안에 쌓여갔다는 점입니다. 골프는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고 목공은 손이 떨려서 위험해졌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어요. 이진호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상황과 비슷할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비슷한 경우셨는데 은퇴 후 시작한 낚시 취미를 위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셨지만 실제로는 3번 정도 바다에 나가신 후 장비는 모두 창고에 묻혀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정숙 선생님은 수십 년간 뜨개질과 바느질 재료를 모아오셨습니다. 방 하나가 실과 천으로 가득했는데 정작 그녀는 요즘은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뜨개질을 거의 못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재료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셨죠.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 차지의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부담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을 볼 때마다 나는 이것도 못 지속했어라는 자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낭비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때 현재의 열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미를 시작할 때는 고가의 장비에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그 열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용품 정리는 모든 취미용품을 한자리에 모아 지난 3년간 이 취미를 실제로 즐겼는가? 그리고 앞으로 1년 내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라는 2가지 질문으로 분류해 보세요. 2 질문 모두에 아니요라고 답한 취미 용품은 과감히 처분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취미 용품들도 핵심 장비와 부가적인 장비로 구분하여 최소화하고 꼭 취미를 계속하고 싶다면 장비 구매보다는 대여나 공유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진호 선생님은 결국 골프와 그림 그리기만 남기고 나머지 취미 용품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즐기는 취미에만 집중하니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정숙 선생님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 아동센터에 기증하셨는데 그 후 창작의 즐거움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버려두기 아까워서 모아둔 잡동사니들입니다. 최영숙 선생님의 집 베란다에는 빈 유리병, 상자, 포장재, 비닐봉지가 가득했고 지하실에는 고장난 전자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부품이 있을 것 같아서요. 최영숙 선생님처럼 물건을 버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하셨는데 고장난 라디오, TV, 심지어 깨진 시계까지 언젠가 고칠지도 모른다며 창고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은 수리되기는커녕 더 많은 먼지와 곰팡이만 쌓였고 결국 가족들에게 처리해야 할 짐으로 남겨졌습니다. 장미경 선생님의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손자손녀들이 준 모든 포장지와 쇼핑백,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때마다 푼 리본까지 모아두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져 수납 공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걸 어떻게 버려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물건들을 재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잡동사니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용성이 거의 없는 물건들이 귀중한 주거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물건들이 심리적으로 불완전함의 감각을 주며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 정돈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잡동사니가 가득한 환경은 주의력 분산과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잡동사니 정리는 먼저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 대신 지금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동일한 용도의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자원 재활용 센터나 지역 나눔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버리는 죄책감도 줄이고 누군가에게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물건을 비우는 것이 오히려 자유와 여유를 준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최영숙 선생님은 처음에는 저항이 심했지만 한 물건씩 정리하면서 점점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내 집에 있었다니 놀라워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장미경 씨 역시 모아둔 포장재를 정리한 후 그 공간에 꽃꽂이 취미를 위한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매주 이웃 노인정에 예쁜 꽃병을 가져다 드리며 더 큰 기쁨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한 번에 정리되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만 정리하자 또는 오늘은 옷 5벌만 정리하자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시작하세요. 물건이 많이 쌓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리적 공간이 줄어들어 이동이 불편해지고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져 시간이 낭비됩니다. 청소와 정리정돈이 어려워져 먼지가 쌓이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무거운 느낌을 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젠가 여러분이 그 집을 떠날 때 가족들에게 정리해야 할 짐으로 남겨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엄마가 아끼던 건데 어떻게 버려? 이건 가져가. 저건 너 가져가 하며 물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유산일까요? 물건을 비우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을 넘어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물건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덜어내고 비울수록 정작 중요한 것들이 더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 한 구석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비움의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과 추억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인생의 한 장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나의 서랍, 내일 옷장 한 칸,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놀라운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 그리고 건강한 일상이니까요. 이제 부담스러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운 공간에 새로운 취미, 만남,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움의 지혜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비움을 통해 더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